안녕하세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브레이즈의 교육을 맡게 된 김지연 매니저입니다. 먼저 저의 이력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CJ푸드비가 CJ1 멤버십에서 디지털 마케팅, 그 다음에 서비스 기획자로서 6년 정도 근무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브레이즈 CSM으로서 고객사의 컨설팅과 가설 수립,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설계부터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보다 쉽게 브레이즈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과정은 1차에서 5차는 기본 개념과 대시보드의 기능 소개를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차부터 이제 10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브레이즈 테크 서포트와 CSM 리더이신 전병주 매니저님께서 이제 보다 사례를 통해서 심화된 사용법과 이제 이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에서는 브레이즈가 어떤 솔루션인지에 대해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레이즈의 주요한 기능적 특징과 어떤 캠페인 유형과 종류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연속 캠페인 생성 기능인 캔버스와 채널 소개 및 리포트와 분석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즈를 말하면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떠올리시는데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란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유저 정보를 수집하고 마케터가 타겟팅을 생성하고 이들에게 특정한 시점에 캠페인을 발송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인데요. 브레이즈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고객 행동 데이터와 유저 프로파일을 수집합니다. 주로 브레이즈 SDK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와의 연동을 위한 REST API를 통한 전송, 그리고 대량의 유저 프로파일을 한 번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매우 용이한 CSV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고객군 생성에 활용되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죠. 이렇게 수집된 구매 데이터와 이벤트는 메시지의 트리거 조건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발송 조건과 메시지 취소를 위한 예외 조건, 그리고 캠페인 결과 트래킹 분석 지표에 활용이 되죠. 브레이즈는 이런 리얼타임 액션을 모바일, 웹, 그 외 다양한 플랫폼과 크로스 채널을 활용해서 실시간 채널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캠페인에 이제 적절하게 만들어진 세그먼트와 해당 데이터를 전송해서 외부 채널로 메시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커런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 스트리밍 또한 가능한데요. 세그먼트와 고객의 캠페인 결과 데이터 등 이러한 데이터를 앰플리튜드와 같은 분석 솔루션과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도 실시간적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브레이즈는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컨셉하에서 API, 오픈소스, 로컬 서버 정보, 서드파티 솔루션과 인테그레이션이 매우 용이한 구조인데요. 주요한 서드파티로는 분석 솔루션인 앰플리튜드, CDP 솔루션인 세그먼트와 탈리움, 그리고 어트리뷰션 툴인 앱스플라이와 에드저스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50개 이상의 솔루션 파트너사를 보유해서 쉽게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브레이즈는 고객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고객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인게이지먼트 플랫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채널이 아닌 푸시, 메시지, 이넷 메시지, 배너, 이메일 등 다양한 크로스 채널에 걸쳐서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브레이즈만의 AI 기술로 고객 메시지별로 고관여 시간을 측정하고 A/B 테스팅, 고객별 최적화된 채널 적용 등 다양한 AI 기능을 제공하고 캠페인의 인사이트 도출을 극대화합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서 더욱 풍부한 고객 프로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즈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크로스 채널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채널의 메시지 작성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멀티 채널 전반에 걸친 개인화뿐만 아니라 채널별 퍼포먼스 및 전환을 쉽게 비교 분석하여 빈틈없는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캔버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멀티 채널 뿐만이 아니라 연속적 리타게팅 혹은 다양한 베리언트를 가진 캠페인 여러 가지를 하나의 캔버스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응 여부에 따른 리타게팅에 최적화된 기능으로 여러 베리언트 및 다양한 조합의 채널링도 함께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즈는 여러 베리언트 생성 또는 랜덤 버킷 필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A/B 테스팅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B 테스팅의 주 목적은 최적화된 메시지를 도출해서 레베뉴를 극대화하는 데 있는데요. A/B 테스팅을 통해서 개인화 메시지가 효과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어떤 프로모션 아니면 어떤 채널이 고객들한테 더 인기가 있는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것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즈는 AI 기능을 통해서 우세한 베리언트로의 더 많은 메시지 배분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상세한 분석 결과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AI 기능으로는 가장 높은 채널을 기반으로 고객 세그먼트를 만드는 기능과 가장 최적의 시간대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그리고 우세한 베리언트로의 메시지 배분, 크게 이렇게 세 가지 AI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브레이즈의 데이터는 수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글, 아마존, AWS, 앰플리튜드 등과 같은 서드파티로의 익스포팅과 임포팅이 매우 자율적이고 빠르게 처리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브레이즈에서 만들 수 있는 캠페인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캠페인 유형은 먼저 발송 시점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예약 발송, 고객 행위 발생 시 발송, 그 다음에 API의 요청에 의해서 발송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스케줄드, 즉 예약 발송 캠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캠페인 유형이에요. 주로 단발성 아니면 주기성 캠페인에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주요한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인텔리전트 딜리버리인데요.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지금 보여있는 그래프와 같이 고객마다 가장 인게이지가 높은 시간대를 브레이즈 SDK에서 파악해서 각 고객별 해당 시간대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다만 붉은 막대 그래프처럼 브레이즈 SDK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게는 가장 퍼퓰러한 인기 있는 시간대에 발송되게 됩니다. 여기 보여지는 그래프에서는 지금 현재는 95%가 인게이지먼트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고 나머지 5% 고객은 아니죠. 그래서 이 5% 고객한테는 인기 있는 시간대에 메시지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액션 트리거 캠페인인데요. 액션 트리거드 캠페인 같은 경우는 고객이 특정 행위를 아니면 특정 캠페인에 반응한 결과를 기반으로 그 시점에 기준으로 해서 발송이 됩니다. 트리거 조건으로는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세션을 스타트할 때, 혹은 장바구니 담기와 같은 특정한 커스텀 이벤트를 수행할 때 등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트리거 조건은 어벤던트 카트, 즉 장바구니 비우기라는 커스텀 이벤트 중에서 프로퍼티 값이 장바구니 총금액이라는 카트 밸류가 100에서 200 사이인 경우에만 나가도록 설정된 예제예요. 이 경우에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할 필요 없이 장바구니를 비운 고객 중에서 그 카트 가치가 100, 200이면은 메시지가 트리거 돼서 발송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API 트리거 캠페인인데요. 자체 서버 및 시스템에서 해당 콘텐츠의 전달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즉 API 요청 전문에 개인화할 프로퍼티가 포함되어진다면 해당 프로퍼티로도 메시지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로는 친구가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에 좋아요를 누른 친구의 이름과 함께 API에서 메시지 전송 호출을 합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개인화된 문구로 메시지가 고객한테 전송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캠페인 유형을 전송할 수 있는 채널은 어떻게 될까요? 웹북, 인앱 메시지, 푸시, 뉴스피드, 컨텐츠 카드, 그리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인앱 메시지 같은 경우는 앱 내에서 노출되는 팝업과 동일한 형태고 푸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카드와 뉴스피드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웹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웹북이란 타겟 고객군과 메시지 전달 조건은 브레이즈에서 설정을 하고 메시지만 외부 채널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활용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를 활용 시에는 이제 카카오 친구톡으로 브레이즈를 통한 타겟과 메시지 전달 조건을 만든 다음에 메시지만 이제 카카오 친구톡으로 보내진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개인정보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채널로 메시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속 캠페인 생성 기능인 캔버스인데요. 여러 베리언트 혹은 컨트롤 그룹을 나누고 멀티비 채널 및 리타겟팅 캠페인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추가 채널인 뉴스피드는 채널 내에 고정된 영역에 주요 이슈와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미지, 제목, 텍스트, URL의 조합으로 원하는 타겟에게만 뉴스피드를 쉽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활용 사례로는 공지사항 뉴스 및 프로모션 소개, 리뷰 유도, 광고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피드의 형태는 총 4가지예요. 작은 배너 형태로 주로 이미지만 구성된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하는 큰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타이틀 영역,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카드는 앞서 보여드렸던 뉴스피드에서 한 단계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스피드와 컨텐츠 카드의 차이가 뭘까요? 뉴스피드는 영역이 고정되어 있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이 컨텐츠 카드를 한번 클릭을 했다거나 아니면 노출이 되면은 이 영역이 사라져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이 영역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내에서 한 영역에 고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진화된 형태의 노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앱 내에서는 뉴스를 노출하거나 아니면은 소식장과 같은 알림 배너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타겟팅한 고객에게만 노출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푸시나 이메일과 같은 채널과 연계해서 멀티 채널 캠페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컨텐츠 카드 같은 경우는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애드온 서비스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리포트와 분석 기능 4가지인데요. 총 4가지의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리텐션 리포트입니다. 리텐션 리포트는 주로 이 캠페인을 수신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앱 사용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파악하실 때 매우 용이한 리포트예요. 그래서 주로 이탈 고객 혹은 비활성화 고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했을 때 이 효과를 측정할 때 사용하기 용이하죠. 그리고 두 번째 퍼널 리포트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수신받은 유저의 다음 여정을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여정, 어떤 스텝에서 고객의 이탈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 퍼널 분석이 매우 용이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포트 빌더인데요. 리포트 빌더 같은 경우는 한 유형의 캠페인을 결과를 여러 가지의 캠페인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캠페인이 컨버전이 높은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지난 2주 동안 진행했던 푸시 캠페인들을 나래비 했을 때 어떤 푸시 캠페인의 성과가 더 높았는지를 파악하고 싶으실 때는 이 리포트 빌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글로벌 컨트롤 그룹이라는 리포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컨트롤에 들어가는 고객 비중을 미리 할당을 해서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그룹의 고객과 이제 다른 고객의 평균 컨버전을 비교를 해서 진짜로 캠페인을 수신받은 고객이 이제 컨트롤 그룹 대비해서 컨버전이나 푸시 오픈율이나 이 스타트 세션과 같은 것들이 더 높은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때 활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는 브레이즈의 주요 특징과 기능과 이제 분석 리포트 기능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본격적으로 브레이즈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